자, 1번 다음의 정의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 고르래요. 자, 감염,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 2번 방부제, 세균의 생활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여 발육정지. 3번 소독, 세균의 아포까지 모두 죽이는 거. 4번 멸균, 세균의 아포를 제외하고 모두 죽이는 거. 5번 무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 증식한 상태. 자, 여기서 볼게요. 제가 일단 소독과 멸균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독과 멸균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멸균은 다 죽여버려요. 멸균, 세균의 아포까지 모두 사멸시키는 게 멸균이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멸균 방법 중에요. 고압증기 멸균,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해서 이오가스 멸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고압증기 멸균은 또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요. 가장 적게 가장 치명적인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압증기 멸균은 우리가 가장 그 멸균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120도, 30분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고압증기는 거의 많이 돌리는데 뭐 수술 가운, 수술 방포 뭐 이런 것들, 곡반, 뭐 수술 기구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죠. 자,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요, 특히 고무 냉멸균이라고도 했었죠. 냉멸균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이것만 보고 가고요. 자, 소독은 이거죠. 세균의 아포를 제외하고 모두 죽이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볼게요. 자,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 이건 뭐예요? 면역이잖아요. 그쵸? 여기 감염 아닙니다. 감염은 5번에 들어가요. 이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한 상태. 이거요. 지금 우리가 기본관을 보고 있잖아요. 공중보건에서도 이 말이 딱 나오거든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 증식한 상태. 이거 감염력이에요. 우리가 이거 제가 감염력인데 병원력이 나오거든요. 병원력은 현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현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이 감염에 따라서 이거에 현혹되죠. 이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감염력을 선택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 중에 하나거든요. 아닙니다. 현성 감염을 일으킨다면 병원력 꼭 고르셔야 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해 있는 상태, 이거 감염이면서 공중보건에서는 이 능력 물어보면 감염력 고르셔야 돼요.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요. 심각한 중독이나 심각한 위해 상태를 일으킨다면 이제 그때 동력이 되는 거죠. 지난번 시험에, 작년 시험에 이제 동력과 관련된 게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요. 방부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불나방 기억하자고 해서 불나방. 서식을 불리하게 하는 방부제, 불나방. 2번 루프라고도 하면서요.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법은요. 뭐 정답을 문제에서 알려주네요. 루프, 자궁내 장치. 정답 5번이고요. 자, 그럼요. 이 루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특징적으로 기억하자고 했었는데요. 루프, 수정란의 착상을 억제한다. 모유 수유 중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 한 번 삽입으로 장기 피임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특히 또 이 말 나오죠. 다음 문제에서요. 자, 첫 아이를 낳은 부인한테 터울 조절을 위해서 권장된다 하면은 그때 이제 정답 자궁내 장치가 상당히 많고, 대신 금기사항이 있어요. 골반에 염증이 있거나 과다하게 월경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임신 경험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 못하죠. 자, 이번에 또 가지치기 갈 거예요. 수정란이 착상을 어디서 해요? 모성관으로 갑니다. 수정란 착상 어디서 해야 돼요? 그쵸? 착상하는 거 자궁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궁에서 착상해야 되는데, 수정란이 자궁의 임신을 유발시키는 가장 흔한 부위, 난관이죠. 난관, 나팔관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원래 뭐가 이루어지죠? 그쵸? 여기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요. 그래서 딱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궁으로 잘 가서 착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딱 난관에서, 나팔관에서 착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궁의 임신에 가장 많은 호발 부위 물어보면 이제 난관이 되겠죠. 자, 그럼 모성 전반기에서 모성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자궁의 임신인데, 자궁의 임신은 중요한 간호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난관에 딱 착상해서 거기서 막 커지면서 뽕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복강 내에서 출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출혈이 있게 됐다. 그럼 제가 혈압
특히 혈압 조심하자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쇼크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요. 이 자궁의 임신으로 인해서 배꼽 주변에 이제 피가 모이면서 배꼽 주변이 파랗게 보이는 무슨 징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굴렌 징후 보일 수 있다. 굴렌 징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징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모성에서 나오는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인들. 모성 간호에서요. 지금 방금요. 쿨렌 징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쿨렌 징후는 자궁의 임신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것들, 자궁의 임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자, 체드윅 징후, 또 굿델 징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체드윅 징후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 나 무슨 체질이야? 무슨 체질이야? 질이 막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혈관이 이완됐어요. 굿델은요, 어디죠? 그죠? 자궁 경부가 막 이완되고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상태에서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졌다는 거는 점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물러졌다, 부드러워졌다, 묽어졌다. 점성이 감소한 거죠.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점성이 나왔다. 또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치과로 한번 가볼게요. 치과 갈 거예요. 이번엔 치과 가서요. 치과에서 점성. 자, 치아 우식증과 관련해서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걸 골라볼게요. 어떤 거는 예방이냐? 예방인지 발생을 할 수 있는 발병 요인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일단 제대로 암기하면 그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 우식증 예방. 자, 음식물을 먹었어요. 침분비가 잘 돼요. 치아 구석구석에 쌓인 음식물들이 침분비가 많으니까 잘 꼴딱꼴딱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침분비가 많다. 타액 분비가 증가하면 예방이 됩니다. 침분비가 많아졌다는 거는요. 타액 점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끈적끈적하지 않은 거죠. 묽어진 거잖아요. 타액에 대한 점성이 감소된 거죠. 그래서 자, 치아 우식증 예방과 관련해서는 타액 분비가 증가하고 타액 점성이 감소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당질은 당연히 이제 감소돼야지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치아 우식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걸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면은 힘드니까요. 자, 이번에서 나머지 자, 난관결찰술은 특히 뭐예요? 영구적인 피임법 중에 하나였죠. 난관결찰술과 정관절제술, 영구적인 피임 방법. 자, 모르핀 투약 시 특히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 자, 모르핀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죠. 모르핀은요, 특히 우리 일단 성인간호에서 언제 썼죠? 그쵸?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기 때문에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기 때문에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심근에 괴사가 있는 심근경색증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심근경색증에 니트로글리세린 효과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면서 전신마취 유도제예요. 그쵸? 전신마취 유도제라서요. 사용할 수 있어요. 수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호흡수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노인한테 수술 때 사용 안 한다. 노인관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호흡수를 측정한다. 그럼요. 제가 이거 선생님들한테 자, 기본적인 활력증후 성인이랑요. 기본적인 활력증후 신생아는 무조건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일반적인 성인 일단 호흡. 자, 이게 이제 아동간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생아의 호흡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2배가량 된다. 정답 맞나요? 맞죠? 30에서 60회. 지금 아동이에요. 신생아의 호흡 30에서 60회까지 가요. 성인의 2배가 호흡이 만약에 20이 넘어갔어요. 막 25, 26회예요. 그러면 비호흡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모의고사 푸신 선생님들은 아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성인의 활력증후와 기본적인 신생아의 활력증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나온 김에 또 봐야 되잖아요. 가지치기 가야죠. 전신마취 유도제로 쓸 수 있는 거 모르핀뿐만 아니라 데메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국소마취 유도제는 뭐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리도카인 꼭 기억하셔야죠. 리도카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도카인 또 가지치기. 그러면 리도카인은 부종맥 치료제로도 쓸 수가 있었다라고도 얘기했었고, 자,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장치가 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을 하겠죠. 모르핀.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신생아로 잠깐 넘어가면요. 호흡은요. 아이한테서 신생아 태어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확인할
활력 징후죠.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바이탈 사인을 TPR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생아는 거꾸로 제자 TPR 이렇게 재자고 했어요. R 호흡, 그다음에 맥박, 체온 이런 식으로 잰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 호흡. 자 이번에는 응급관으로 가요. 자 응급처치 구명 4단계 기지개표요. 기지쇼상 기도 개방이 이제 호흡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 시행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시행해야 하는 대상자 중에서 호흡 유지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먼저 고르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 양상으로 오른 것은 뭘까요? 지금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처음에 터졌을 때요, 팬데믹이라고 했었거든요. 팬데믹 사태다. 범유행적. 예,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이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5번, 병동 마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옳지 않은 거. 자, 마약은요, 매일 한 번, 납번, 근무조가 확인하고 인수인계하나요? 아니죠. 매 근무마다 확인합니다. 아니고요. 자, 반납 시에 반납이라고 마약대장에 기재한 거 맞고요. 마약 파손 시 깨진 조각까지 보존하고 파손 보고서와 함께 약국에 보내는 거 맞고요. 마약대장에 기록한다. 예, 맞고요. 항상 이중으로 잠금한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1번이고. 중요한 것들 이중으로 잠금한다.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우리 그 법규에서 특히 혈액관리법에서 부적격 혈액 같은 거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적격 혈액과 분리되는 곳에 보관한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나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잠깐 공중보건으로 가볼게요. 공중보건에서 정신재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다. 낮 시간 동안만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퇴근 형식의 주간 재활 입원 치료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 그쵸, 낮병원이었죠? 네, 여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